안녕하세요. 맞춤경매의 김희준입니다. 분석을 했던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동안 예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하나 재밌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좀 궁금하긴 해요. 궁금하긴 하고 임장 가보면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물건입니다. 좀 멀리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건이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0 타경 10820 43번 물건인데 이걸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 다른 물건 설명할 텐데 일단은 아파트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경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대흥 그린 아파트 그린파크 감정가가 1억 2,200인데 4천만원까지 떨어졌고 16평 16.3평의 대주권이 높네요. 6층인데도 불구하고 대주권이 14평 상당히 높네요. 이 물건인데 좀 봐보세요. 지금 43번인데 물건 번호가 44번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소유를 하고 있냐?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대흥 그린파크 이 아파트가 총 세대수가 몇이냐면 92세대입니다. 총 세대수가 92세대인데 44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 명의로. 엄청나죠? 거의 이 아파트의 절반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지? 본인이 다 살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한꺼번에 사기가 어려웠을 텐데 보면 다 경매로 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지금 44개 물건 중에서 지금 군데군데 매각이 됐어요. 군데군데 매각이 됐고 매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중에서 매각 번호 1번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이따가 또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고요. 2020 타경 10820 물건 번호 1번입니다. 그린파크 A동 1층 103호 아파트 대지권이 14.3평 그죠? 지금 1층이랑 6층이랑 똑같아요. 대지권이. 이게 지금 건물이 평수가 16.2평 감정가는 아까 1억 2,200이었는데 그냥 1억 2,700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4차 진행 중이에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진행이 우리은행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 연식은 2001년이니까 2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최저 금액이 나온 거고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학교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 보시면 되고 임차인은 지금 이분이 살고 있어요. 전입일자, 확정일자 잘 받았고 보증금은 1,700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면 다 배당 받을 겁니다. 이 1,700만원 보증금에 대해서. 그리고 배당 요구도 잘 했어요. 이전에 잘했고 개인이 18년도에 샀어요.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고 매매하는과 동시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그냥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출을 이 정도 받은 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도 생각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체납을 했다. 지금 3개월 전인데 관리비 6만원이 체납이 돼 있다. 언제 조사를 했죠? 바로 28일, 29일 했는데 관리비가 미납이 돼 있더라 라고 나와 있었고 내용을 보니까 사용 승인이 됐고 외부 관리 상태 양호하다. 특이한 부분은 없고 시세가 5,500에서 6,800 거래가 된다. 확인되어지는 매물은 없다. 매매 전세 월세 거래가 많지 않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높게 거래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사관이 조사했을 때랑 이렇게 보면은 차이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또 어떨지 모르겠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아졌을 수도 있고 약간 분위기 차이는 있는데 임장을 가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 보려고 KB 시세를 봤더니 시세가 없어요. 왜 없냐? 세대수가 적으면 시세가 없기도 합니다.
대흥그린파크 아파트고 22년 차 보세요. 시세 없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했던 이 금액이 오히려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뭐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되겠죠. 당연히 낙찰가로 해가지고 뭐 퍼센테이지로 해서 낙찰가든 아니면 감정평가든 그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이렇게 감정이 됐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시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세가 없다. 근데 일단은 뭐가 금액이 없으니까. 근데 위치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황성주공 2단지 이편한 세상 황성아파트 사이에 있는 단지가 지금 92세대였는데 단지가 하나인가요? 한 동이네요. 동은 하나다. 그리고 작은 평수가 10월 달에 5,500에 실거래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아까 조사관이 적어놓은 걸 보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많지가 않으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많으면 좀 더 데이터화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번을 봤죠. 1번을 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그림부터 볼게요. 그냥 나름 괜찮아요. 20년 된 거 치고 특별하게 뭐 하자가 있어 보이진 않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차가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겼다. 담장 통계 위험 있으니 통행 이게 그 지진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네요. 이렇게 생겼다. 103, 104 아무래도 이쪽 라인이 더 좋겠죠. 이쪽 라인으로 101부터 105 이쪽 라인 있을 거예요. 지금 봐볼게요. 이게 제일 커 보이는데 103, 6, 7, 8, 9 아무래도 이게 남향이니까 낫겠죠.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걸로 설명을 쭉 한번 하고 그 중에서 아까 지금 뭐 135, 145보다는 아까 남양 쪽으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걸로 전반적인 설명을 할게요. 지금 김수이라고 있는데 어쨌든 임차인이 있는데 지금 소액 임차인이고 배당을 다 받아가요. 배당 요구도 다 잘했고 예상 배당표를 봐보면 100% 다 받아갑니다. 100%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임장을 간다 하더라도 좀 손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경매를 이분이 낙찰을 받으시던 아니면 내가 낙찰을 받던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보증금은 다 배당을 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언제 했죠? 이분이 2019년이었죠. 19년이었으면 이때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밖의 지역이죠. 1,700만원까지는 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1,700만원으로 전세 보증을 한 것 같아요. 전세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있죠. 그 근저당이 있는데 근저당이 있으면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죠. 근저당 왜냐면 본인이 후순위가 되니까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넣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앞에 선순위에 근저당 대출이 있고 후순위로 임차인을 1,700만 원을 넣어도 추가로 이거를 사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거를 원래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소유권은 가져오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은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그 등기는 가져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소액 임차인을 넣어서 등기를 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돈이 들어도 뭐 거의 소유권 이전 등기만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공시가가 1억 이하였을 테니까 다주택이어도 1.1%라고 하면 비용이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돈을 오히려 돌려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이걸 넣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통해서 진행을 했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되거든요. 선순위가 이게 1순위인데 이게 2순위가 되는 거고 근데 내 돈을 날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당신은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돈을 날릴 수가 없다. 그래서 괜찮다. 안심을 시키고 계약을 합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끼었겠죠. 이 내용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떼일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집주인이 바뀔 수가 있고 본인이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봤더니 참 희한한 게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았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물건이 44개다 보니까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보세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대흥그린파크 똑같은 평수입니다. 1차, 2차, 3차 진행 중이었는데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똑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 돈을 냈고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경매가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난 어떡하나. 배당 요구는 일단은 했습니다만 난 어떡하나. 내가 직접 낙찰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낙찰을 받았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어쨌든 2명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살면서 만족도가 있으면 이렇게 직접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봤더니 이분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도 세입자였어요. 세입자였는데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봐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임차인인데 이분이 낙찰을 받으셨고 이분이 좀 여러 개를 받으셨어요. 보시면 18번 이분이 받았고요. 17번 똑같이 이분이 받았어요. 16번 마찬가지로 이분은 임차인인데 이 호실의 임차인이었던 게 아니라 다른 호실의 임차인이었던 분이 이거를 낙찰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임차인들이 또 있죠. 이분 이름. 이렇게 임차인들이 직접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물건 자체는 일단 물건이 많기도 하고 크게 하자가 없고 이게 소액 임차인들이다 보니까 명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장을 가서 시세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고 임대를 준다고 하면 그 부분도 금액적인 부분이나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사관이 조사한 시세는 뭐 5,500에서 뭐 6,000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모르겠어요. 지금 그 정도 시세가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올랐을 수도 있고요. 제가 시세를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요. 매매 시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확한 임장을 통해서 지금 물건 번호가 1번부터 44번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남양 쪽으로 해서 평수는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평수는 다 똑같으니까 남양 쪽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다 1700인 것 같아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임장을 가서 임차인을 만나서 좀 대화가 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또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또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단기 매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법인으로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대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워낙에 금액이 적은 거라서 다 전략을 짜서 일단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하면 뭐 단기 매도도 되고 아니면 일단은 법인 돈으로 다 넣고 그 정도로 전세를 맞추면 일단은 큰 돈은 안 들어가겠죠. 개인도 근데 마찬가지이긴 해요. 근데 단기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낫고요. 아니면 뭐 전세나 월세로 한다고 하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을지 안 받을지에 따라서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물건을 보다 보니까 뉴스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왔던 뭐 800채를 가지고 있는 뭐 600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갭 투자로 사셨을 것 같고 일단 좀 재밌는 물건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한번 임장 가보시면은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다 알 거예요. 입주민들이 다 알 거니까 내용들을 재밌을 것 같아요. 가보면 확실하게 좀 더 이야기를 훨씬 더 세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